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대학 생활하면 떠오르는 장면 뭐가 있을까요? 꺼지지 않는 도서관의 불빛, 거리 시위로 상징되던 치열한 사회 참여도 있었죠.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미팅과 MT, 그리고 축제가 먼저 떠오릅니다. 햇살 좋은 5월, 대학마다 열리는 축제는 대학 생활의 낭만과 자유를 상징하죠. 특히 축제 중에 학생 주점에서 만든 어설픈 안주에다가 동동주를 한 잔 마시는 게 큰 재미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축제 모습이 2018년 봄부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8년 5월 1일, 남한의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으로 한 장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주류 판매 허가가 없죠. 따라서 축제 기간 중에 학생 주점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에 전국의 대학들은 일제히 술을 팔지 않는 축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축제에서 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류 판매가 금지된 것이지 금주령이 내려진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술을 찾아 학교 근처 편의점으로 몰려들었고요. 덕분에 축제 기간 중에 이들 편의점의 주류 매출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실 대학 축제에서 주류 판매는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단위로 주점을 열었고 이때 벌어들인 수입으로 학과나 동아리의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했던 거죠. 그런데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예전에는 학생회나 동아리가 축제 기간에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던 수익을 학교 주변의 편의점 등이 갖고 가게 된 겁니다. 때문에 대학 축제 기간 중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술을 한 번 마실 때 10잔 이상 마신다 이렇게 응답한 대학생이 38.4%나 됩니다. 또 대학 축제를 포함해서 성인 남녀가 모여서 즐기는 자리에선 술이 빠질 수 없다는 인식도 강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술 위주의 축제 문화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대학 축제 문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대학의 축제라는 게 막 시작된 1960년대, 당시엔 5월의 여왕 선발대회가 축제의 절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을 뽑는 5월의 여왕 선발대회는 축제의 꽃으로 불리며 잡지의 표지와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쌍쌍 파티도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녀 학생들이 새로 맞춘 옷을 빼입고 쌍쌍 파티에 참여했기 때문에 축제 기간은 대학가 양장점들이 한몫 벌 수 있는 최대 대목이었고요. 쌍쌍 파티에 같이 갈 짝을 구하기 위해서 남학생들이 여자 대학교 앞에서 진을 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 80년대 들어서면서 쌍쌍 파티와 5월의 여왕 선발대회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대학생들의 놀고 먹는 문화에 대한 반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청바지로 상징되는 저항 문화의 분위기를 타고 축제 기간 동안 학술제, 예술제, 체육제 등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특히 1980년대 대학 축제는 억압된 청춘들의 낭만과 시위 진압용 체루탄 냄새가 공존했습니다.
당시 대학 축제는 크게 하나가 된다는 뜻의 대동제라고 불리기 시작했고요. 정권을 향한 비판과 풍자가 넘쳐났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부터 대학 축제는 시대 정신과 우리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동이 아닌 재미를 추구하며 축제가 최고의 놀이마당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언제부턴가 학생 주전과 더불어 어떤 가수가 공연을 하느냐가 그 대학의 축제가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를 가늠하게 됐고요. 요즘은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대학 축제 공연에 암표가 공공연히 팔릴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학 축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게 있다면 그건 대학 축제 현장엔 항상 술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2018년 들어서 대학가는 술 없는 축제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편법 판매가 난무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학생들은 이제 외국 문화 공연이나 인문학 특강처럼 학생 주전과 술을 대신할 행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2010년대 대학 축제의 새로운 모습으로 기록이 될 텐데요. 대학 축제가 어떻게 변하든 이걸 즐기는 젊은이들의 흥과 웃음소리는 여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입소문을 타고 10대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전용 클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술은 마실 수가 없고요.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지만 호기심에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곳을 찾는 청소년들이 많다는데요. 그런데 남한에서 춤을 즐기는 이들은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의미의 9988 청춘클럽부터 단돈 1,000원이면 온종일 즐길 수 있다는 어른들의 놀이터 콜라텍에 이르기까지 평균 나이 70세 어르신들의 신바람 나는 막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반짝이는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어르신들이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몸을 흔듭니다. 각자 흥에 겨워 막춤을 선보이는데요. 젊은이 못지않은 열기를 내는 이곳은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9988 청춘클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로당입니다. 흔히 경로당에서는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신나게 춤을 추면서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신개념 경로당으로 변신한 거죠. 이렇게 경로당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이용률이 10%대까지 낮아지자 성동구청은 고심 끝에 경로당을 개조해서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을 들여놓고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때 사용한 예산은 단 2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9988 청춘클럽은 지난 2017년 11월에 문을 연 이래로 6개월여 동안 3,5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 유쾌하고 신나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흥겨운 분위기에서 운동 삼아 춤을 추다 보니 고혈압과 요통, 우울증 같은 평소 앓고 있던 증상들이 호전됐다는데요. 실제 이곳을 이용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0명 중에 7명이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답했고요. 또 10명 중에 4명은 이제 건강해져서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은 또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면 온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콜라텍인데요. 술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마시는 탄산수, 콜라를 마시며 춤을 춘다고 해서 콜라텍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서울에만 100개가 넘는 콜라텍이 성업 중입니다. 남한의 노인 인구는 7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뒷방 늙은이로 남고 싶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콜라텍 같은 공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복지시설도 삶을 즐기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조명이 돌아가고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 유쾌한 경로당. 이런 경로당의 변신이 왠지 반갑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